안녕하세요, 기시입니다. 오늘 얘기해드릴 제품은 4년 만에 우리 곁을 다시 찾아온 아이폰 SE 2세대입니다. 아이폰 SE 2세대 SE2는 아이폰 8의 디자인을 계승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레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천드리는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사세요. 2번 사세요. 첫인상은 역시나 이쁘다였습니다. SE2를 실물로 접해보니 노치 디자인을 한 현 아이폰보다 홈버튼을 가진 구 아이폰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덕션 디자인이 판치는 상황에 싱글 카메라의 깔끔함은 괜시레 새롭기도 했고요. 전면은 4.7인치 디스플레이, 홈버튼, 후면은 플래시, 2차 마이크, 싱글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애플 로고가 중앙으로 위치가 바뀌었고 아이폰 로고는 사라졌습니다. 왼쪽 측면엔 볼륨 버튼과 애플만의 아이덴티티인 딸깍이, 오른쪽엔 전원 버튼, 유심 트레이가 자리합니다. 아이폰 6부터 7, 8으로 넘어가면 SE2에선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는 완성된 완전한 디자인으로 여기서 더 빼거나 추가할 만한 점은 이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게는 148g으로 기존 스마트폰보다 약 1.2배가량 가벼우며 폴더로 비교하면 약 1.8배의 무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폴더를 메인으로 사용하다 SE2로 넘어오니 무척 가벼워 휴대하기도 사용하기도 좋았지만 묵직함을 좋아하는 저에겐 가벼운 무게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4.7인치로 사용에 있어선 답답하거나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화면을 가진 휴대폰만 사용하다 보니 화면이 작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전혀 작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사이즈는 제 10S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이지만 홈버튼 때문에 상하단의 베젤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풀스크린을 사용하시다 SE2로 넘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SE2의 해상도는 FHD를 구현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선명하고 DCI P3 색 영역 덕에 색 재현력도 좋았습니다. 다만 OLED가 아닌 LC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OLED 화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다소 화질이 떨어져 보일 수 있고 밝기가 생각보다 낮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변광에 맞춰 색상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관적으로 보이도록 조절해주는 트루톤 기능도 지원하며 수면을 덮기보다 이불 속에서 편안한 휴대폰 사용 환경을 제공해주는 나이트 시프트 기능도 지원하며 애용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잘림 없는 16:9 비율의 화면으로 오랜만에 레드박스 없는 영상을 즐길 수 있었고 21:9 비율의 영화 시청은 레드박스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무게 덕에 어디든 들고 편히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홈버튼은 물리 버튼이 아닌 감압 터치식이고 지문 인식을 지원하며 마스크가 필수인 이 시국엔 훨씬 편리했습니다. 무더위에 마스크를 쓰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SE 시리즈의 최강점은 단연 AP 칩셋이겠죠. 1세대에 이어 2세대도 애플의 최신 AP 칩셋인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AP는 아이폰 11 시리즈에 탑재된 칩셋으로 모든 퍼포먼스에 있어 절대 뒤처질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아니 현존 최강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A13을 구입했더니 아이폰이 딸려오더라 는 말이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가 가지고 있는 10S와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A12 바이오닉의 10S와 A13 바이오닉의 SE2 한 세대 차이의 칩셋이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나누자면 플래그십과 보급형의 차이인데 그래도 플래그십이 SE2의 점수가 약 7500점 더 높았습니다. CPU에선 SE2가 연산과 알고리즘에 관련된 성능이 높았고 멀티코어 점수에선 10S가 앞섰습니다. GPU는 전반적으로 SE2가 약간 앞서며 메모리 부분에선 스토리지, 읽기, 쓰기 점수는 10S가 높았고 램 액세스 부분에선 SE2가 조금 앞섭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되는 UX 부분에선 당연히 한 세대 이후에 출시한 SE2가 높았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바탕으로 보자면 10S와 SE2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한 세대 이전의 AP와 비교하는 것 자체만으로 당연히 A13 칩셋이 앞서겠지만 단순 출고가로 따져본다면 약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두 모델이 이 정도로 성능 차이가 좁다는 것이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3기가의 램이 탑재되었지만 특별히 사용하며 리프레시 현상이 심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엔 4기가에서 6기가 정도로 좀 넉넉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젠 그럴 때도 됐다고 생각해요. 핑쿠경님.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어 이제 두 손이 아닌 한 손 조작으로도 아주 편하게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칭찬할 부분이죠. 망원, 광각,
초광각이 기본으로 탑재되는 플래그십 모델들에 익숙하다 보니 싱글 카메라에 특별히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배경을 담아내기 충분한 화각과 배경 그대로의 색감을 잘 담아내 주었지만 주간에 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환경에서 찍은 사진인데도 노이즈가 낀 듯한 약간 뭉개진 듯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휴대폰 디스플레이의 한계인 듯하여 맥북으로 옮겨 살펴보아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보여졌습니다. 주간에도 이러한 노이즈가 있으니 야간은 솔직히 처참했습니다. 그래도 아이폰 특유의 붉거나 노랗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물 모드는 얼굴이 인식되어야 기능이 활성화되며 총 6가지 효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나 귀 부분의 윤곽을 잘 잡아내지 못하고 일부분 흐리게 처리해버리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윤곽을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동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며 시간 제한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4K답게 선명하고 부드러운 품질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잉어는 사람 허벅지만큼 큽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더욱 선명하고 고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 성능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야간에도 쉽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탑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따금씩 가집니다. 렌즈라는 것이 광량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렌즈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광량을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간에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감성을 있는 그대로 갤러리에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A13 바이오닉 칩셋 덕에 모든 게임은 부드럽게, 모든 작업은 버벅임 없게 가능했지만 장시간 지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로 배터리 때문이죠. 1821mAh의 배터리를 가진 SE2는 저에게 짧은 사용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면 켜짐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이며 배터리 용량으로 따진다면 길다면 긴, 짧으면 짧은 뭔가 애매한 사용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를 사용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배터리였고 중간에 20%에서 30% 정도 충전을 해야 무난히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아이폰 8과 동일한 것을 보니 배터리도 계승... 그냥 재활용했습니다. 지인이 아이폰 8에서 SE2로 넘어와 사용해보니 최신 칩셋의 성능 덕인지 그냥 새 폰이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훨씬 오래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확실히 배터리 효율도 칩셋의 영향이 크니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걸 믿고 약 3년 전의 배터리 용량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좀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지는 64, 128, 256기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웬일로 애플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량 장사를 그렇게 잘하는 애플이 해가 서쪽에서 뜬 날에 SE2 설계를 했는지 정상적인 용량으로 출시했기 때문인데 기존의 애플이라면 64에서 바로 256기가로 한 단계 건너뛰어 판매하는 것이 정석이었고 이번 SE2에서도 32에서 128기가로 바로 넘어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주 의외였습니다. 아이클라우드 가입자를 충분히 확보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64기가 55만원, 128기가 62만원, 256기가 76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용량은 128기가입니다. 아이폰은 SD카드가 지원되지 않고 외장하드 등의 호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량이 높은 옵션을 추천드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64기가와 128기가는 7만원 차이이기에 좀 더 투자하여 용량을 2배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량에 특별히 욕심이 없으시다면 128기가를 산셈 치고 64기가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56기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E2의 강점은 저렴한 가격인데 256기가는 128기가보다 14만원 비싼 76만원으로 저렴한 가격이라는 시점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성비라는 의미가 희석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을 보자면 256기가 가격도 거의 절반 가격이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128기가는 적고 256기가는 좀 많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잘 고민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E2를 사용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말 담백하다였습니다.
있습니다. 게임, 영상 시청, 웹서핑, SNS, 기타 콘텐츠 소모 등의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러한 편중된 사용성을 보여주는데 정확히 이 사용성만 살리고 신기하다 뿐인 기능들을 덜어내어 사용에 있어 부족하지도 차고 넘치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을 보여주는 휴대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높은 가격 때문에 허락받기 힘들었던 10대 분이나 필요치 않은 기능 때문에 가격만 부풀어진 아이폰 구입을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아이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 SE2 이야기를 마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시기 전 구독 동글뱅이 꾹 눌러주시고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